네, 6월 10일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전 미리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달 중 전혀 색다른 콘텐츠 하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고속버스를 탄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실험적인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피소드는 제작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과 경원여객 노선들의 예매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 남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일렉시티 단층형과 더블데커가 이번 주 또 한 번 리콜에 들어갑니다. 단층형과 더블데커 총 956대에서는 앞선 지난 2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진단 로직 설계 미흡으로 배터리셀 미세 단락 등 문제 발생 시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 배터리 화재 발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정 조치했다가 이번에는 시정 조치 소프트웨어 오류 발견으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제작 일자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형 일렉시티 단층형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얼마 전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을 포함해서 신규 고속시외버스 노선들이 개설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앞서 전주 청주공항 단일노선 하루 5회와 함께 전주 기미공항 구간 하루 2회, 인천공항 서천 부안 구간 하루 4회가 계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서산 전주 노선과 대전복합 익산 직통 노선도 계획되고 있죠. 서울 호남 전주고속 노선의 전지역 경유 6편도 계획되고 있고 서울 남부 전주시외 구간 시외버스의 전지역 경유도 하루 4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서초구 전지역 구간 고속시외버스만 하루 편도 10편이 운행되겠는데요. 금암동 터미널 일대에서는 좀 힘든 동쪽 지역의 접근성을 해결하는 것도 지켜봐야겠지만 전지역 일대에서 열차와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외 대중교통편에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주목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전라선 계통 고속 열차의 편수 확보가 충분히 안 되는 것도 결코 배제하긴 힘들다고 해야겠죠. SRT는 2편에 불과하고 KTX는 서대전역 경유를 포함해도 주말 최대 21회가 전부입니다. 고속 열차가 상대적으로 좀 없는 시간대를 노려서 버스를 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서초구 전지역 구간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부산행과 같이 전지역 앞을 거쳐가는 노선들이 더 있죠. 일단 서울 서초구 전지역 구간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다른 노선의 전주역 경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착이 될지도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의 시외버스가 LED 행손기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9개 시외버스 운수사 총 797대 중 올해 200대를 대상으로 LED 행선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597대는 내년까지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LED 행선기를 설치한 차량들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천일 여객이나 고려객 고속버스 노선 차량처럼 양식이 고속버스의 것을 따르는 것도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도 차원에서 나서서 모든 차량에 설치하게 됩니다. 안동터미널 공지사항에 나온 내용대로 울진과 예천, 구미 행선지가 안동에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안동을 기준으로 진안고속에서 운행하는 울진이나 구미 방면 노선은 구미, 상주, 점촌, 예천, 경북도청, 안동, 봉화 울진 노선이죠.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는 노선이고 당연하겠지만 철도로 한 번에 이동하는 게 안 되는 구간에 해당되기도 했죠. 운행 중단 예정 일자는 6월 22일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새로 생긴 충남형 엠버스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혹평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정통 엠버스와는 거리가 있는 충남형 엠버스는 순천향대 평택지지역 간 2000번과 백석대 평택지지역 간 999번까지 두 개 운행되고 있는데 두 노선 각각 하루 5회, 4회씩 운행하고 간격은 60에서 190분, 210에서 240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차 시간이 빨라 퇴근 수요나 대학생 통학 수요 확보가 어려웠는데요. 아산 지역에서는 기존 시내버스가 하루 81회 운행하는 데다 수도권 광역 전철도 87회 이상 운행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0번 버스는 올해 1에서 3월 기준 평균 129명에서 213명이 이용했는데 종점부가 평택이다 보니 편의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999번 버스는 올해 3월까지 편도 1회 기준 승객수가 2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충남형 M버스를 폐선하고 천안 평택간이나 아산 평택간 시내버스를 확대하거나 전철역 연결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한편 노선을 유지할 경우 승합차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놨죠.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데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전 시 CCTV 설치가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 면제 규정 삭제 및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서 예외 규정이 없어지고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 기록은 48시간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와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CCTV 설치 운영 기준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관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항공의 항공동맹 가입 예고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의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원월드에 가입하는 것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이번 달 올라왔는데요. 2027년부터 원월드 멤버로서 운영하게 됩니다. 필리핀 항공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1941년에 창립한 필리핀의 FSC인데 인천국제공항에는 마닐라, 클라크필드, 칼리보, 세부 노선으로 들어오고 기믹 국제공항에도 마닐라행 노선으로 운항되고 있죠. 어지간한 FSC는 항공동맹을 가입하기는 하는데 스카이팀이 2000년에 탄생한 이후로도 필리핀 항공이 동맹에 가입한 적이 없었죠. 원월드에 가입한 항공사는 우리나라에 없지만 일본 항공이나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등이 가입해 있고 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철수한 하와이안 항공도 알래스카 항공과 함께 원월드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캐나다의 FSC인 에어 캐나다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에 따르면 59세 제프리 월은 1998년 입사해 2009년 기장으로 승진했지만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900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지난해 정기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프리의 위조 서류를 발견했고 즉시 직무를 배제시키는 한편 캐나다 교통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제프리는 기장으로 승진했을 때 기장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위조해서 제출했는데 유효한 상업용 조종사 면허는 소지했지만 기장 직무 수행이 필요한 항공운송 조종사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는 사기와 문서 위조 등 7개 혐의로 기소됐고 29일 법원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굵직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소한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이라도 몇 개 간추려서 영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